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일 밤 9시 52분입니다.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지만은 그것이 불법이므로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의 결정적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청장에 따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12월 3일 밤 11시 15분부터 이튿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첫 전화는 국회를 통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뒤에는 체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다 불법이다라고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비상계엄령을 펴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제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은 계엄군이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하니까 조지호 청장도 이것을 그냥 묵살해버렸다는 겁니다.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저에게 지시하여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제가 요즘 아이들 말로 씹었다고 했습니다.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체포하려면 구체적인 수사 관련 행위 대상이 있어야 하고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체포하라는 건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밤 11시 34분에서 35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조지호 청장은 계엄 선포 몇 시간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안가로 갔는데 그곳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먼저 도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 청장은 경찰 동료 만찬을 하나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음식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기 무섭게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투로 시국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잘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 뒤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시간과 국가기관 등이 적힌 A4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조 청장은 문건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잡한 수준이었다면서 22시 00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게 있었고 그 밑에는 단순히 정리된 메모 형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미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하더라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한 게 틀림이 없고, 조지호 청장에게도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한 것도 틀림이 없는데, 형식 논리상 지금 다른 데서 증언한 것, 뭐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것, 이런 것은 이번 재판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서 진술하는 게 바로 유죄로 직결되는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가 그 전화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한 것을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배척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건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말에서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금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군대가 통제하고 있는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니까 체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 가장 중요한 증거는 포고령입니다. 포고령 1조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한다고 했어요. 아니,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면은, 국회를 마비시켜버리면은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표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더 강화해가지고 아주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엄령을 펴더라도 군대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짓을 해놓고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포고령에까지 올려놓으니까 그 순간 윤석열은 끝난 겁니다. 그 순간 윤석열은 내란죄를 범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 재판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확정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런데 세상에 법률가고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자가 어떻게 헌법에 적힌 비상계엄령 조항도 읽어보지 않았는지 자기 권한 바뀐 국회를 점거하겠다고 군대를 보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80년 역사에서 비상계엄령은 몇 번 있었지만은 군대를 국회 안으로 보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친위 쿠데타 음모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반역죄라는 것이죠. 이제 12월 3일 지나면은 이 재판도 마무리 단계, 그리고 내년 초에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이고, 1심에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였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그보다 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선고가 나올 경우에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해산당하지 않고 있다면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다시 모시고 오자는 윤의계인 세력, 그리하여 불법계엄을 아직도 비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비호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의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